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TV입니다. 자, 오늘은 좀 충격적인 내용으로 방송을 해드릴 건데요. 자, 국민연금 20대, 30대에 가까울수록 절대 불입하면은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송을 보시는 5, 60대 세대별로 입장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요. 내가 지금 국민연금 불입 외에 자, 이거를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우 심각한 내용인데요. 특히 20대 자녀를 둔 부모라면은 오는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송을 보시는 50대에서 60대라면은 먼저 집중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계산 문제라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까만색 표를 보시면은 국민연금 60세까지 납부를 했다. 그러니까 69년 12월생 기준으로 지금 57세 정도 되는데요. 이분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회사에 88년 정도에 들어가서 자, 얼마 전 퇴직까지 이제 444개월을 국민연금에 납입을 했죠. 납입 금액은 원금 기준으로 퇴직 전에 1억 2천만 원, 그리고 퇴직 후에 3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불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받게 되는 국민연금은 많게는 212만 원 정도 받게 되고, 자, 적게는 평균적으로 66만 원 정도 받게 되는데, 보통 이분처럼 1억 원대를 내셨다면 아마 200만 원대 받게 될 건데요. 다만 전제 조건이 기금이 56년에 고갈이 되기 때문에 1956년에 고갈이 되기 때문에 그 고갈 시점보다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60세부터 자 80세 초반까지 운 좋으면 받게 되고, 운이 나쁘면 70대 중반에도 국민연금이 끊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걸 잘 이해하시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추가 불입 퇴직 후에 내가 국민연금을 불입해야 되느냐? 자,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내가 할 수만 있으면은 퇴직 후에 국민연금을 중단하고 정기 적금 외에 다른 수단으로 조금 투자 수익을 낼 수만 있으면 사실 이처럼 한 1억 원 정도 더 노후 자금을 받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그리고 기사를 조금 살펴보면 지금 20, 30대가 연금 필요 없다. 자,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정확한 팩트인데요. 우리 20, 30대 자녀들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연금을 자 60세까지 불입해도 이분들은 65세 시점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데 67세까지 달랑 2년 정도밖에 연금을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한 1억여 원을 연금을 불입했는데 국민연금 고갈이 2년 뒤에 일어나서 1956년부터는 못 받게 되니까, 자, 이분들 입장에서 지금 아무리 정부와 여당 야당이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이분들 우리 자녀입니다. 자녀. 여러분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부터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제가 하나의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퇴직연금 2.0 시대, 지금 정부와 그 여당 야당이 간신히 소득 대체율을 43% 올리고, 그리고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는 안을 합의를 했죠. 자, 이래서 고갈 시점을 조금 한 6, 7년 정도 뒤로 늘려는 놨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임시 미봉책이고 20, 30대는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퇴직연금 2.0 시대,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내가 불입한 금액 대비해서 지금 20, 30대는 채 2, 3년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1억을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불입했는데 인구는 감소되지 받을 사람은 많지, 내 돈 내서 결국은 어르신들 부양하다 끝난다. 이분들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우리 20, 30대 자녀 얘기입니다. 반면에 5, 60대 입장에서도 내가 100세 시대까지 연금을 받는 건 불가능하고 2056년이면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자, 80대 초반 재수가 없으면 70대 중반에 연금이 지급 중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손가락을 빨아야 된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자,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 2, 3번을 보면은 지금 대량 퇴직 시대, 퇴직 시점도 빨라지고 있죠. 옛날 같으면 5, 60대, 지금은 40대 중반으로 당겨지고 있습니다.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리고 퇴직연금 적립금 추이를 보면은 회사에서 내가 퇴직금을 불입하는 게 2016년에 퇴직연금이 도입되고 나서 지금 2023년 말까지 자 382조 원이 적립이 됐는데, 자, 이것도 심각한 게 뭐냐면 정기예금이나 그 보장형 상품으로만 하다 보니까 수익률 자체가 2%대가 안 나오는 거죠. 수수료 떼고 뭐 떼고 하다 보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2.25%가 평균, 2%, 그리고 2022년에는 심각하게 0.02%,
최근에 2023년에 5% 겨우 올라왔는데, 자, 2%는 적금이자도 안 되는 이율입니다. 수수료 떼고 뭐 하다 보면 내가 사적으로 회사에서 불입하는 퇴직연금이 이렇게 형편없는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퇴직연금 유형을 보면은, 자,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자, DB형은 원금 보장형 상품을 말하는데, 자, 이게 53%, 2명 중 1명이 이제 이걸 가입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원금 손해보는 걸 절대 싫어하죠. 그리고 DC형은 그 개인이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펀드나 주식, 정기예금 이렇게 섞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이 DC형인데, 이게 26%,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정도가 이걸 가입한 거고, 자, 개인형 IRP는 그 10명 중에 2명이 지금 요 상품을 가입을 한 거죠. 그래서 개인형 IRP, 퇴직 후에 이제 내가 개인형 IRP로 여기다가 퇴직금을 넣어서 운영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총 금액이 382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표를 보시면 전체 국민연금은 지금 1035조 원이고, 퇴직연금이 382조 원, 그리고 퇴직 후에 이렇게 개인연금, 사적으로 개인연금이 369조 원, 이렇게 해서 1788조가 대한민국의 노후를 책임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국민연금이 이제 2056년에 고갈되는 문제, 그리고 20, 30대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불입한 금액도 못 받아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자, 퇴직연금은 지금 정기예금 수익률보다는 못한 수익률, 개인연금 마찬가지. 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지금부터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030 세대는 연금개혁 반대가 압도적인데, 정말 심각하다. 이거는 세대 간의 어떤 타협을 통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2030은 무려 10명 중에 6명, 60%의 젊은이들이 그 연금에 반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50대는 반반,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 정도만 국민연금 찬성. 그리고 이 보험료 인상 부담은 청년이 지고 장년층이 혜택을 누린다는 인식이 젊을수록 이렇게 큰 게 실제로 지금 그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3040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정파를 떠나서 모여서 연금개혁의 반기를 들면서 젊은이들을 위한 그 특위를 절반 이상 구성하자, 그래서 젊은이들 목소리를 반영하자, 이런 이제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가 각자 도생의 시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정말 나의 노후는 아주 비참해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여기까지 방송을 들으신 분은 제가 조금 복잡한 그 계산인데, 이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노후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그 국민연금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국민연금은 그 65세가 돼야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앙에 박스 표시 보시면 1961년에서 1964년에 해당하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66만 원 정도의 연금을 언제부터 받냐 하면은 2027년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969년 이후 그 출생자들은 2034년이 돼야 65세가 되는데, 이때부터 연금을 평균적으로 66만 원, 대부분 시골 같은 데 가면 2, 30만 원 받는 분이 많으시죠. 그리고 지금 1952년 이전생 분들은 2012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13년간 매월 연금을 받아오셨죠. 이분들 평균 한 66만 원 이렇게 받아오셨습니다. 이 현황을 잘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이 표를 보시면은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239만 원 정도 되는데, 자, 최저 생계비가 76만 5천 원은 있어야 간신히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76만 5천 원은 월세, 뭐 전기료, 뭐 부식비 이렇게 내면 이거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거죠. 사실은 뭐 150에서 200 정도는 돼야 되는데요. 일단 그거는 뒤로 하고, 지금 정부에서 최저 생계비 책정한 게 76만 5,444원이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95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자, 국민연금 월 평균 지급액이 지금 66만 원이라면 우리가 이제 55세부터 60세, 65세, 자, 노인 일자리를 평균적으로 76만 원 정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이걸 두 개를 합쳐봐야 국민연금 매월 받는 금액, 노인 일자리 합치면 142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자, 나이 들수록 일하기도 점점 어려워지죠. 그리고 국민연금은 고갈이 되어 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무용론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노인 일자리도 사실은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76만 원 받아서 또 29만 원 받아서 생활이 되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자, 그래서 국민연금 기급 고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은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가 이제 대두됐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자, 보험료율은 9%를 내는데 소득 대체율은 40%,
지금 합의로 43%까지 올렸는데, 그럼 쉽게 말하면 내가 월급이 100만 원인데 9만 원을 매월 내고 국민연금은 퇴직 후에 43만 원을 받아가면 상식적으로 이게 그 정부의 세금으로 메꿔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부도 재정이 탄탄할 때나 말이지 이거는 불가능함에 가까운 거죠. 그러면 국민연금이 운용을 잘해서 정말 20-30% 수익률을 내야 되는데 현재는 6.8%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이번에 합의를 해서 이거를 2064년으로 겨우 좀 늘린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총 그 기금액은 1224조 원이고 현재 연금 수령자 수는 무려 704만 명인데, 이 노인 분들이 65세 이상이 1200만 명으로 조만간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 4-5명 중에 1명은 국민연금을 받으니까 나머지 세대가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국민연금을 계속 불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 평균 연령 83세를 가정했을 때 6번과 7번을 보시면은 국민연금의 총 지급액은 지금도 56조 원이 나가는데 연간 그 수입은 52조 원. 당장 4조 원이 펑크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국민연금이 고갈 안 될 수가 없고, 또 여기에 더해서 노령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704만 명이 예를 들어서 500만 명이 늘어서 1200만 명이 받는다면 고갈 시점은 더 당겨질 수밖에 없죠. 한국은 구조적인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개혁안을 좀 살펴보면은 기금 고갈 시점이 원래는 개혁안 되기 전에는 2056년에 고갈이 되니까 앞으로 31년밖에 남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 2025년이니까요. 매우 심각하죠. 그때부터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98년생 우리 자녀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A씨를. 만 27세인데 국민연금을 65세까지 받기 위해서는 따박따박 60세 되는 시점까지 국민연금을 불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분은 딱 1년 10개월 정도만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바로 그 2063년부터 고갈이 되기 때문에 채 2년도 국민연금을 못 받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지금 27인데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어떤 준비를 해 주셔야겠습니까? 정말 충격적인데요. 개인적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별도로 해서 나의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죠. 특히 우리 자녀가. 그래서 이렇게 국민연금을 자녀가 27인데 지금 3억 원을 불입해도 받는 그 국민연금은 2년을 못 받아서 이게 3천만 원 정도밖에 못 받다 보니까 국가가 내가 불입한 2억 9,700만 원을 국가가 결국은 세금으로 뺏어가는 그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실제로 데이터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정확도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뼈대는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차라리 그러면 내가 국민연금에 3억 원 정도 불입하지 말고 우리 20대 자녀가 개인적으로 그냥 은행 적금 또는 돈을 그냥 쌓아뒀다 이러면은 그렇게 되면 225만 원씩 매월 받게 되는 거죠. 차라리 국민연금을 안 불입하고 내가 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냥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주식 또 B라는 코인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면 이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로 만약 가정을 해본다면은 적금을 했을 때는 매월 225만 원, 이렇게 투자가 성공을 했을 때는 10배에 해당하는 2,900만 원을 매월 그 연금으로 받게 되는데, 정말 이건 꿈 같은 얘기죠. 그렇지만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런 방안도 있다는 거를 생각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을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국민연금은 내가 낸 연금을 결국은 내 윗세대를 부양을 하고 내가 받는 구조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A라는 주식이나 적금에 가입한다는 거는 내 그 피 같은 종잣돈 가지고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A라는 주식, 예를 들면 그게 테슬라 주식이다, 이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B라는 이제 코인,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다 그러면 그 비트코인도 한번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전체 금액이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특히 우리 자녀일 경우에 여러분이 좋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은행 적금도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연금보다는 낫다는 거죠. 적어도 내 돈을 3억을 넣었는데 3억을 띄일 일은 없고 3억을 손해볼 일은 없고 따박따박 받게 되는 거죠. 얼마를? 복리로 3%로 38년, 그러니까 65세 전까지 불입을 하면 원금 대비해서 그 월 지급 총액이 9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100세까지 매월 225만 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 납부액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지금 20대 자녀가 한 3억 원 정도를 불입하면 실제로는 2년을 못 받고 한 뭐 2, 3천만 원을 받고 끝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내가 불입한 3억 2,700만 원에서 2억 9,700만 원을 바로 손해보는 반면에 이렇게 내가 그 A라는 주식 또는 B라는 뭐 코인 또는 그 C라는 적금에 나름대로 나의 그 성향에 맞게 곁들였을 때는 훨씬 결과값이 좋다. 그래서 예를 들면 1960년 1월생이 국민연금과 엔비디아 주식에 투자한 걸 가정을 하면 국민연금은 이 고작 3천만 원 받고 끝나지만은 자, 우리 자녀가 만약에 저축과 투자를 병행했다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작 3천만 원 받느냐, 조금 더 내가 좀 고생은 하지만 스스로 운영을 해서 좀 럭셔리하게 사느냐, 이런 차이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미 10배 이상 수익률이 올랐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주식을 만약에 내 투자 성향에 맞게 잘 선택할 수만 있으면 자, 국민연금은 2056년부터 고갈돼서 100세까지 못 받는 반면에 자, 과거에 내가 엔비디아를 이렇게 1960년 1월생 기준으로 투자를 잘 했다면 1879만 원씩 이렇게 받는 거죠. 자, 적지 않은 금액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 이것도 저것도 싣고 다 원금 보장을 한다. 적금을 해도 여기 보시면은 4번에 보시면 181만 원씩 매월 100세까지 받게 되는 걸 보면 여러분이 입이 딱 벌어지실 겁니다. 이게 국민연금은 당장 2056년부터 한 번도 못 받는데 제 정기적금을 내가 별도로 가입한 사람은 오히려 181만 원은 매월 100세까지 따박따박 받으니까 정말 충격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 국민연금은 이렇게 69년생 기준으로 하면 87세에 끊어지지만 그래서 100세까지 그 국민연금 받을 수 없지만 이렇게 정기 적금만 곁들여도 매월 211만 원씩 받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죠. 자, 그리고 그 만약에 이제 적금이 아니라 내가 A라는 주식 또는 B라는 코인에 했을 때는 자, 211만 원이 아니라 2194만 원으로 월 지급액이 10배가 상승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이미 끝난 일이지만 이렇게 참고로 한번 여러분이 이 시뮬레이션을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테슬라라는 주식 과거 같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하면 354만 원을 매월 100세까지 죽을 때까지 받는데 국민연금은 못 받는다. 이거를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A와 B 중에 뭘 선택할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강제한 규정이기 때문에 내가 회사를 다니는 순간은 안 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내가 국민연금을 불입해도 2056년부터는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자, 정부에서 세금으로 보전을 해준다 해도 그러면 국가재정이 튼튼해야 되는데 세금 재정이 빵꾸가 나면 국가재정도 펑크가 나면 여러분 주고 싶어도 세금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한테 연금을 주겠습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조금 더 국민연금도 불입하지만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보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69년 12월생 그러니까 뭐 57세 정도 되겠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가장 잘 본 세대. 그런데 이분들도 고민이 있죠. 자, 내가 퇴직 후에 65세 연금 받기 전까지 60세까지 불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불입하지 않고 적금이나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을 때 결과값은 어떨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자,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 1억을 더 받게 되는데요. 국민연금만 중단하고 차라리 적금이나 다른 쪽으로 한 4, 5년을 운영했을 때 이렇게 더 받게 되는데 예를 들면 테슬라 주식에 지금 같은 수익률로 투자를 했을 때의 결과값을 보여주는데 자, 왼쪽에 보시면 연금 고갈 전에 국민연금은 8억 9천을 받게 되는 거고 오른쪽에 보면 자, 지금 57세 시점에서 퇴직 후에 국민연금을 더 이상 불입하지 않고 추가 납입을 하지 않고 중단시키고 그 추가 납입할 금액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이렇게 이건 그냥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테슬라라는 A 주식에 넣었을 때 이 수익률을 그대로 가정을 하면 자, 7억 3천과 그 주식 수익률 2억 4천 그러면 이게 9억 7천이 돼서 약 1억 정도를 국민연금을 퇴직 후에 그냥 불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수익률이 안 좋을 때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냥 좋은 수익률로 운영됐을 때 이렇게 결과값이 나올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내가 A를 선택할 것이냐 B를 선택할 것이냐는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해 보셔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거죠. 20, 30대 내 자녀들을 위해서는 정말 국민연금은 답이 아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강제해서 그렇지 불입 안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게 정답이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상식적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자 100만 원 내 월급인데 여기에 지금 보험료 9만 원 9%. 근데 이게 이제 합의로 13% 그러니까 13만 원을 내도 자 구조적으로 100만 원 월급쟁이가 소득 대체율 43% 43만 원을 받아가는데 이 국민연금을 정말 50% 100% 수익을 내지 않는 이상은 나머지는 국가가 결국은 세금으로 여러분 노후를 100세까지 책임져 줘야 되는데 자 그런 국가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정말 다소 어두운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드리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는 보시지는 말고 우리가 막연하게 국민연금 또는 퇴직연금 또 기초연금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가장 정답은 월에 단돈 10,000원부터 10만 원이라도 내가 국민연금에만 너무 의존을 하지 말고 적금이나 아니면 정말 A라는 주식이나 B라는 어떤 다른 대체수단 퇴직연금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해서 내가 국민연금 플러스 알파로 뭘 준비하지 않으면 나도 곤란하지만 더 곤란한 거는 우리 20, 30대 자녀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방송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 수치는 조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방송 자료는 참고만 해주시고 여러분이 각자 내가 20대인지 30대인지 또 50대인지 60대인지에 따라서 추가 불입하는 게 유리한지 지금 중단하는 게 유리한지 또 법적으로 내 연금은 얼마 정도 지금 기준으로 불입을 했고 앞으로 65세가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조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방송을 준비해 봤는데요. 자 연금 개혁이 이제 뜨거운 화두입니다. 정말 잘 풀어나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